연속 확률 분포. 자, 보겠습니다. 연속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란 어떤 범위 안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의 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 즉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 P가 A부터 B까지 일어날 확률, 이거가 어떤 함수 Y는 fx 그래프와 X축 및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영역의 넓이와 같을 때 fx를 x의 확률 밀도 함수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자, 이게 곧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x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어떤 fx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fx가 있습니다. 자, fx가 있는데 fx가 모든 값을 다 갖죠. 그쵸? 모든 값을 다 갖고 있죠. 그쵸? 모든 값들을 이렇게 하나씩 다 갖고 있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모든 값을 다 갖고 있고, 그리고 모든 값을 가지는 x에 대하여,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모든 값이 다 있으니까요. 빠진 게 없죠. 중간중간 빠진 게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자, 그리고 A부터 B까지 일어날 확률이 요만큼 확률이 이거의 영역의 넓이와 같을 때 이것이 곧 PA부터 B까지 이렇게 확률이 이거의 영역의 넓이, 이만큼의 영역의 넓이란 말이죠. 넓이와 같을 때 이것을 바로 확률 밀도 함수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평으로 놓인 원판에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 바늘이 장치되어 있다. 즉 시계바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시계바늘을 회전시켜 저절로 멈춘 곳의 눈금, 시계의 초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시계의 초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것이 x가 시계의 초침 x가 0부터 12, 즉 0시부터 12까지 일어날 확률은 1이겠죠. 즉 0부터 12에서 모든 실수의 값을 갖죠. 이렇게 쭉 이렇게 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맞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시계의 초침이. 자, 그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와 같이 어떤 범위 안에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렇게 생겨서 0시부터 1시 사이를 가리킬 확률은 몇일까요? 이만큼의 영역의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전체 영역의 넓이를 1이라고 보겠습니다. 전체 영역의 넓이를 1이라고 보면 0부터 1시 사이를 가리킬 확률 누가 다 아시죠? 0부터 1시 사이를 가리킬 확률은 1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시부터 2시 사이를 가리킬 확률은 몇일까요? 역시 12분의 1입니다. 그쵸? 그러면 2시부터 3시 사이를 가리킬 확률은 역시 1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얘기가 있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2 이상 5 이하의 값을 가지는 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1, 2 이상 3, 3은 여기가 아니죠. 4, 5. 자, 2 이상 5 이하가 나올 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를 12라고 보아주면 여기는 하나, 둘, 셋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는 전체 영의 넓이를 0부터 12까지 전체 영의 넓이를 1이라고 봐주면 2부터 5까지 영의 넓이는 12분의 3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따라서 P 2부터 5까지 일어날 확률은 12분의 3, 즉 4분의 1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이런 것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fx가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로 이렇게 밀도적으로 생겨 있는 것, 즉 끊이지 않는 것, 이것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확률 밀도 함수 아시겠죠? 확률 밀도 함수. 즉 넓이가 확률과 같다. 넓이가 확률과 같다. 확률이 넓이이다. 이것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선 만약에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겨 있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계의 초침에 대한 얘기가 똑같죠. 그러면 정확히 초침이 이렇게 한시를 가리킬 확률은 몇일까요? 한시는 넓이가 없습니다. 시계의 초침, 지금 한시인데요? 아이, 그럴 리 없습니다. 이건 극한의 의미를 가지면 절대 한시일 수가 없어요. 자, 따라서 한시라는 것은 넓이가 없겠죠. 자, 따라서 p x는 1이라고 하면 이건 0입니다. 즉 반드시 구간이 존재해야 돼요. 만약에 1시부터 2시 구간이 이렇게 존재하면 이것은 넓이가 존재하겠죠. 근데 1시일 건 이 선은 넓이가 0이겠죠. 그래서 이건 0입니다. 즉 따라서 이것 때문에 P A부터 이렇게 P A부터 B까지 일어날 확률, 즉 A부터 B까지 일어날 영역의 넓이는 A가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도 같아요. 왜냐하면 넓이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도 같아요. 자, 이게 곧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생겨있는 사각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뭐 3이고 이게 3이에요. 그럼 전체 영역의 넓이가 몇일까요? 3이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3이고 이게 3인데 여긴 실선이에요. 자, 그렇다고 이 넓이가 달라질까요? 아니요, 같겠죠. 9입니다. 자, 또는 이렇게 생겨 있어서 여기가 다 이렇게 점선이에요. 다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만큼 영역의 넓이 몇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9입니다. 즉 등호가 이렇게 한쪽에 있건 양쪽에 이렇게 있건 어차피 등호가 안 들어갔건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넓이를 구할 땐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은 연속 확률 변수 x가 범위 알파부터 베타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의 값을 가질 때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이면 이것을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이면 확률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위에 그래프가 음수일 수는 없겠죠. 그렇죠?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fx의 그래프와 x축 및 x는 알파, x는 베타로 둘러싸인 부분의 영역의 넓이는 1이다. 즉 확률이므로 이 전체의 영역의 넓이는 1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전체 영역의 넓이는 1이 된다. 그리고 그다음 A부터 B까지 일어날 확률은 X축 및 X는 A로 둘러싸인 넓이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즉 얘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X축이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끊어질 수는 없어요. 쭉 연결이 돼서 한꺼번에 이렇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끊어져 있는 곳이 없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수일 수 없어요. 확률은. 그래서 항상 위쪽에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간 알파부터 베타까지 라고 하면 이 전체 영역의 넓이가 1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알파부터 시작하여 A부터 시작하여 B까지 일어날 확률이 이만큼의 넓이와 같다. 확률을 구하라, 넓이를 구하시면 되고 넓이를 구하라, 확률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 fx에 대하여 fx가 a부터 b까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또는 a에 등호가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고 뒤쪽에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고 양쪽에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이만큼의 영역의 넓이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적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겠죠. a부터 b까지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란 뜻이겠죠. 적분을 표현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적분 아직 안 배우셨어도 알아들으실 수 있겠죠. x축과 적분은 이런 뜻이에요. x축과 x는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fx를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정의하겠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넓이가 확률입니다.
따라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밑에 그릴 수 절대 없어요. 확률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A부터 B까지 일어날 확률은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즉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적분으로 표현하셔도 되고 또는 A부터 B까지 일어날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즉 이건 전체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범위에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1입니다. 만약에 앞에 이야기에서는 앞에서는 이것을 알파라고 써줬죠. 이걸 베타라고 써줬습니다. 따라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만약에 이렇게 구간이 주어져 있다면 거기에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이다. 전체 영의 넓이는 1이다. 이에 대한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넓이가 확률이겠죠. 넓이가 확률입니다. 자, 따라서 fx에 이렇게 적분해주면 넓이가 나온다고 했죠. 넓이가 확률이다. 넓이가 확률이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빨간색 줄 친 게 뭘까요? 확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게 확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확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확률에 이렇게 x를 곱했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바로 평균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평균을 구해주는 건 확률에 x를 곱하면 평균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분사는 확률이겠죠? 이건 확률입니다. 이건 확률이에요. 그쵸? 확률이죠? 자, fx의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확률입니다. 전체 영의 넓이에서 자, 확률 그리고 제곱의 확률, 즉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해주면 뭐가 나올까요? 분산이 나옵니다. 또는 이렇게 평균과의 차이 편차 제곱의 확률, 왜 확률력인지 아시겠죠? 넓이가 확률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편차 제곱의 확률 이렇게 곱해주면 이것은 바로 분산이 됩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만약에 확률 밀도함수를 따르는 fx, gx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확률 밀도함수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눈을 쭉 훑어보세요. 무슨 뜻인지 그리고 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찾도록 하세요. 잠깐 시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보세요. 확률 밀도함수를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fx의 전체 영역의 넓이가 몇일까요? 1이겠죠? gx의 전체 영역의 넓이가 몇일까요? 1이겠죠? 자, 그런데 다음 중 확률 밀도함수인 것은? 이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fx 플러스 gx는 넓이가 몇일까요? 1 더하기 1이니까 2겠죠? 확률 밀도함수일 수 없습니다. 확률 밀도함수이려면 전체 영역의 넓이가 1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fx 넓이가 2겠죠? 넓이가 1이겠죠? 따라 넓이가 1이 되겠죠. 따라서 확률 밀도함수일 수 있겠죠. 계속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자, 넓이가 1이죠. 넓이가 1이죠. 빼면 0이죠. 확률 밀도함수일 수 없습니다. 자, 확률이 1이죠. 그래서 이만큼 영역의 넓이는 7분의 5입니다. 얘는 7분의 5죠. 확률의 합이 1이죠. 그렇죠? 확률 밀도함수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것은 확률이 5분의 3이죠. 확률이 5분의 7이죠. 따라서 전체 영역의 넓이가 2입니다. 따라서 확률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또는 4번입니다. 자, 그런데 2번의 경우는 생각해 보십시오. EFX-GX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 F1의 값이 10분의 1이에요. 근데 G1의 값이 10분의 3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에 넣어주면 2 곱하기 10분의 1, x 1 넣어준 거예요. 마이너스 10분의 3이 마이너스 10분의 1이죠. 어떤 값에서 음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음수가 나올 수 있으면 이건 확률일까요? 확률 밀도함수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즉 항상 0보다 커야 합니다. fx는 항상 0보다 커야 합니다. 확률 밀도함수이려면. 따라서 2번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유의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구간 2부터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간이 2부터 4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의 그래프를 한번 쭉 그려보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고, 자, 기울기가 2k이고 1,0을 지나겠죠? 자, 따라서 이렇게 생긴 직선입니다. y는 2k의 x-1이란 직선입니다. 자, 그랬을 때 구간이 2부터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부터 4까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몇일까요? 1이겠죠. 왜? 전체 영역의 넓이는 1이기 때문이겠죠. 확률 밀도함수이기 때문이에요. 자, 따라서 이만큼의 영역의 넓이가 1이겠죠. 자, 따라서 2 대입해주면 2k겠죠. 그리고 4 대입해주면 6k겠죠. 자, 따라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이어야 하므로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아랫변 더하기 위에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이거의 값이 몇일까요? 이게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없어지니까 k 값은 8분의 1이겠네요. 그렇죠. 무조건 확률 밀도 함수다. 그러면 전체 영역의 넓이는 1이다. 에서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확률 밀도 함수다. 전체 영역의 넓이는 1이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써 있다. 우선 뭘 할까요? 당연히 그래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 y축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쭉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0부터 2 사이에서 자, 2,0 지나죠? 그러면 그래프 밑에 그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위에 그리면 되겠네요. 자, 이것도 2,0을 지나죠?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가 3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선 제일 첫 번째 해줘야 되는 건 뭘까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1이다 입니다. 자, 따라서 이만큼 0 대입해 줬을 때의 값은 k겠죠. 0 대입해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요만큼 3 대입해 줬을 때 높이가 역시 k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겠죠. 그리고 더하기 이만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겠죠. 이거의 값이 2분의 3k, 얘의 값이 1이겠죠. 따라서 k는 3분의 2 이렇게 풀면 됩니다.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다. 전체 영역의 넓이가 1이다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제 확률을 구해볼게요. 자, 우선 0부터 4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이겠죠. 그쵸? 확률 밀도 함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입니다.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가 1입니다. 따라서 a 값은 2분의 1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자, 이제 구하라는 문제는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1보다 작거나 같은 이만큼의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만큼의 영역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이를 구해볼게요. 여기의 값이 2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2분의 1이므로 기울기 8분의 1이겠죠. 그리고 y절편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 대입하겠습니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8분의 4가 되겠죠. 그럼 8분의 3입니다. 자, 따라서 요만큼이 8분의 3입니다. 우린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사다리꼴이므로 2분의 1 아랫변 2분의 1이겠죠. 즉 8분의 4 플러스 8분의 3 아랫변 더하기 위에변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역의 넓이입니다. 따라서 2분의 1에 8분의 7 따라서 28에 16분의 7이 바로 확률 즉 넓이입니다.
자, 또 해보겠습니다. 자, 확률 밀도함수라고 되어 있죠? 전체 영역의 넓이는 1입니다. 자, 근데 미지수가 없네요. 그건 쓸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자, 0부터 1까지 5분의 2x입니다. 이렇게 1 넣어주면 5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래프 그렸죠? 그리고 1부터 3까지는 전부 다 5분의 2라는 상수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영역 넓이는 1이다. 안 해봐도 됩니다. 당연히 1이겠죠. 그쵸? 그런데 A부터 E까지의 확률이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A가 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만큼의 한번 넓이를 구해볼까요? 요만큼 넓이 구해볼게요. 자, 왜냐하면 A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판단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따라서 우리는 이만큼의 영역의 넓이를 우선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은 사각형이니까 2분의 1 밑변, 아니 2분의 1이 아니죠. 밑변 곱하기 높이겠죠. 자, 따라서 요만큼의 길이 2죠. 그 높이 5분의 2입니다. 따라서 5분의 4가 되겠네요. 자, 20분의 11은 자, 20분의 4, 4, 16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아, 따라서 이만큼의 영역이 20분의 11보다 작죠. 따라서 A 값은 이 정도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영역의 넓이가 몇일까요? 전체 영역의 넓이가 20분의 20분의 16이 돼야 되므로 20분의 5가 되겠죠. 그쵸? 왜냐하면 여기가 20분의 1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여기 A 값을 구해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우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겠습니다. y는 5분의 2x죠. 여기 나와 있어요. 또는 구해도 되고요. 자, 그랬을 때 a를 대입하겠습니다. a를 대입하면 요만큼의 높이는 5분의 2a입니다. 자, 따라서 역시 또 사다리꼴이 나왔죠. 자, 2분의 1의 아랫변 더하기 위에 변 곱하기 높이가 이거의 값이 20분의 5여야 합니다. 맞죠? 자, 이제 계산하겠습니다. 자, 5분의 1을 앞으로 꺼내줄게요. 5이 10분의 2에 1 플러스 a에 1 마이너스 a 그리고 20분의 5니까 얘는 계산이 가능하죠. 5, 4, 20, 4분의 1이네요. 그쵸? 아, 4분의 1 별로입니다. 8, 그냥 20분의 5로 놔둘게요. 아시겠죠? 20분의 5로 그냥 놔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 2가 남죠. 자, 그러면 다시 2로 나눠주면 1 마이너스 a 제곱은 4분의 5입니다. 4분의 5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분의 5겠죠? 자, 2를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1 마이너스 4분의 5에 1 플러스 4분의 아이고. 자, 이거는 뭔가 잘못했죠. 자, 4분의 5가 맞죠? 네. 뭘 잘못했을까요? 잠깐 검산 좀 해보겠습니다. 5분의 2고 예, 5분의 2 앞으로 꺼내주면 5분의 2를 꺼내주면 다시 자, 이렇게 좀 뭔가 계산이 좀 꼬였으면 다시 한번 해보면 됩니다. 네, 뭐 너무 당황하실 필요 없고요. 자, A부터 E까지 영의 넓이가 20분의 11입니다. 이걸 잘못했네요. 자, 그런데 이 빗금친 부분 좀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빗금친 부분이 여기가 2였죠. 그쵸? 여기가 2였습니다. 2, 여기가 5분의 2, 따라서 5분의 4, 5, 4, 20분의 4, 4, 16. 50분의 12, 20분의 16. 이만큼의 영역의 넓이가 20분의 16이네요. 즉, 우리가 구할 건 20분의 11이었습니다. 따라서 A 값이 존재하는 값은 여기에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 구했네요. 즉, 따라서 이만큼의 영역의 넓이가 몇이어야 한다. 20분의 11이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깔끔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잠깐의 실수로 계산을 잘못하였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읽어보셨으니까 뭐 금방 하실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생겼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값이 1이었어요. 이게 3이고. 자, 그런데 이만큼의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여기가 5분의 2니까 5분의 4, 즉 20분의 16이었어요. 그런데 20분의 11을 구하는 게 문제였죠. 따라서 A부터 3까지 이만큼이 20분의 11이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자, 그러면 이건 5분의 2입니다. 자, 요만큼은 3-a겠죠? 자, 따라서 3-a 가로 곱하기 높이 5분의 2의 값이 20분의 11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5, 4, 20 따라서 3-a의 값이 8분의 11이 되면 됩니다. 따라서 8분의 3, 8의 24 마이너스 8분의 11은 a 따라서 a 값은 8분의 13이 됩니다. 네, 간단한 문제였는데 잠깐 계산을 잘못하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1에서 정의된 연속한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 fx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뭘 구하여라 라는 뜻입니까? 넓이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y축 대칭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y축이 대칭이 되도록 그래프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럴듯하게 표현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y축 대칭인 그래프 표현해 주기 쉽게 그냥 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1에서 정의된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y축 대칭 여기까지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마이너스 4분의 3부터 0까지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4분의 3부터 0까지입니다. 따라서 이만큼의 영역의 넓이를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큼의 영역의 넓이를 알파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저하고 대칭이니까 여기도 4분의 3까지 이만큼의 영역의 넓이도 알파가 되겠죠. 그쵸? 이만큼도 알파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만큼은 베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쓸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전체 영역의 넓이가 1이므로 반쪽의 영역의 넓이는 이렇게 반쪽의 영역의 넓이는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부터 4분의 3까지 영역의 넓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넓이, 확률이니까 넓이입니다. 따라서 알파가 4분의 3부터 1까지 베타라고 표현했죠. 7베타이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값을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7베타 플러스 베타는 2분의 1 따라서 8베타는 2분의 1 베타는 16분의 1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해주려고 하는 값은 뭘까요? 알파입니다. 따라서 알파는 7베타이므로 16분의 7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부터 4까지에서 정의된 fx가 이것이 확률 밀도함수가 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형태의 문제는 자, 3차 함수의 그래프죠. 자, 3차 함수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꼭지점이 2,4분의 1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0부터 4까지에서 정의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해줄 것은 이렇게 0부터 4까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이다는 걸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항상 0보다 크다를 이용하겠죠. 그렇죠? 이것이 항상 0보다 크다를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요. 뭐냐 하면 자, 점대칭은 적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점대칭은 적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값이 같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생겨서 이 점에 대해 대칭이면 적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놓고 만약에 이 값이 a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만큼의 값이 b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쪼갰을 때 이 영의 넓이와 이 영의 넓이가 같습니다. 점 대칭이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점 대칭은 적분하는 게 아닙니다. 즉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만큼의 영역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와 같습니다. 따라서 가로의 길이 2b와 높이, 즉 a 값을 넣어준 FA 이렇게 구해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즉 따라서 하나는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점 대칭은 적분하지 않는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점 대칭은 적분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여기가 2죠. 그쵸? 여기가 2고 x축으로 왼쪽으로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럴 때는 적분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만큼이 이만큼 같고 요만큼이 이만큼 같으니 이것은 적분하지 않습니다. 즉 밑변 곱하기 높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밑변의 길이가 4죠. 높이가 4분의 1입니다. 따라서 넓이는 1입니다. 따라서 넓이가 1인 것은 계산해 줄 필요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그냥 적분할 때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니까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우선 첫 번째, 넓이가 확률이므로 전체 영의 넓이가 1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1인 건 이미 끝났죠. 그러면 그 다음은 확률 밀도 함수이려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K값이 0보다 크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K가 0보다 작다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이것이 fx인데 구간이 0부터 4까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값을 구하라. K가 0보다 클 때는 0 넣어준 값이 0보다 크면 모든 값이 0보다 큽니다. 따라서 K가 0보다 클 때는 fx에 0 대입하겠습니다. 따라서 f의 0은 마이너스 8k 플러스 4분의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k는 48의 3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k가 0보다 작을 때는 4를 넣어준 값이 최소값이므로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f에 4 대입하면 이것은 8k 플러스 4분의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k는 마이너스 3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이겠죠? 그러면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의 값은 32분의 1 마이너스 32분의 1. 따라서 32분의 2, 16분의 1이 됩니다. 자, 이제 어려운 고난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원래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자, 잘 들어보겠습니다. 자, 구간 0부터 4에서 연속 확률 변수 x가 있다. 그런데 x의 값이 0부터 1인 사건을 a, 그리고 x의 값이 0부터 x인 사건을 b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는 0도 될 수 있고 1, 2, 3 뭐 이렇게 해서 쭉 4까지 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쓰여져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은 p a바 b는 p b분의 p b분의 p a 교 b겠죠. 그쵸? p b분의 p a 교 b입니다. p b분의 p a 교 b가 p a바 b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p b는 보세요.
P, B는 잘 이해하세요. 0부터 4까지 0부터 X까지 일어날 확률입니다. 따라서 P, X가 0부터 X까지 라는 뜻입니다. 그쵸? 0부터 X까지 일어날 확률입니다. 자, 그리고 교집합은 뭐 있겠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A는 0부터 1까지 일어날 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0부터 1까지 이것을 A라고 한다 라는 뜻입니다. 0부터 1까지 일어나는 것을 A라 한다. 자, 그런데 B는 이렇게 생겨서 0부터 4까지에서 움직인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x의 값이 b의 x의 값이 한 3분의 2 정도 됐다 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2 정도 됐다. 이게 b다 라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p a 바 b죠. 이 뜻은 p b분의 p a교 b입니다. 그러면 p b는 p 0부터 3분의 2까지 일어날 확률 분의 a 교집합 b는 보세요. a 교집합 b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교집합이 똑같이 b겠죠. 그쵸? 요만큼이 교집합이겠죠. 따라서 p 0 x 3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1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만약에 b의 값이 뭐 5분의 2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게 5분의 2예요. 5분의 2라고 쳐도 p a 바 b는 p b분의 0부터 5분의 2까지 중에서 교집합은 역시 0부터 5분의 2까지겠죠. 그쵸? 따라서 역시 1이겠죠. 아시겠나요? 즉 x의 값이 이렇게 0부터 1 사이에만 있으면 여기까지 있어도 여기 분의 교집합 여기란 뜻이에요. 여기 있으면 x의 값이 이거 분의 교집합 여기까지란 뜻이에요. 그쵸? 만약에 x의 값이 여기까지 있으면 이거 분의 이거란 뜻입니다. 따라서 1이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x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x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그때 p a바 b는 1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x의 값이 그래서 0부터 1 사이에 있으면 그래서 1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1 이상에 있을 땐 또 뭘까요? 1 이상에 있을 땐 이렇게 보시면 a의 값이 a는 이렇게 0부터 1까지가 a입니다. 그쵸? 그러면 b가 이렇게 여기까지 있다 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까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p a 바 b는 p a 바 b는 이렇게 되겠죠. p 0부터 x까지 일어날 확률 pb분의 즉 pb분의 pa 교집합 b 두 개를 교집합하면 a가 나옵니다. p 0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거의 값을 x 제곱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제 이 값이 주어져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즉 x에 4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에 4를 넣어주면 p 0 4 0부터 4까지 일어나는 확률분의 p 0 이것이 16분의 1이겠죠. 자, 4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 값이 0부터 4까지 일어날 확률 전체 확률 변수이므로 0부터 4까지 일어날 확률이 몇일까요? 1입니다. 따라서 이만큼이 1이에요. 따라서 p 0 x 1 이거의 값이 16분의 1이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 값이 16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위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 A바 B는 P 0 X X 이렇게 써주면 자, 위에 있는 분자가 16분의 1이 되겠죠? 이게 X의 제곱분의 1이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P X가 이렇게 일어날 확률은 16분의 1 X 제곱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해주려고 하는 값은 2부터 3까지 일어날 확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2부터 3까지 일어날 확률은 P 0부터 3까지 일어날 확률에서 P 0부터 2까지 일어날 확률을 빼면 2부터 3까지 일어날 확률이 되겠죠? 따라서 0부터 3까지 일어날 확률은 x에 3 대입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0부터 2까지 일어날 확률은 x에 2 대입해주면 0부터 2까지 일어날 확률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16분의 9 마이너스 4 따라서 16분의 5가 답입니다. 네, 매우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조건부 확률을 생각해줘야 되는 매우 어려웠던 문제이고, 그리고 그렇게 못 풀만한 문제는 또 아니에요. 반드시 다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시고 끝내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 문제 다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잠시 영상 정지해놓고 다시 풀어보세요.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풀어보세요. 조건부 확률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의미 파악해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정지하세요. 그리고 다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이건 예전 문제인데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의미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x라는 점이 하나가 찍힌다. 그런데 그것이 0부터 그 하나의 점이 원점부터 시작해서 x까지 이렇게 x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만큼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여라.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구하라는 뜻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의미만 잘 파악해 보세요. 이건 문제라기보다 중간에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해 주려고 써놓은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의미 자체가 좀 어려워요. 이걸 하나의 함수 fx로 표현해 주는 그런 형태의 문제인데요.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이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의미 파악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0부터 x까지 적분을 모르시면 사실 잘 못 알아들으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자,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이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10인 원이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 안에 점 하나를 쿡 찍어준 거예요. 점 하나를 쿡 찍었는데 그것이 원의 중심부터 거리가 x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점을 찍었어요. 이렇게 점을 찍어줄 수 있고 이렇게 점들을 여러 가지를 찍어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점들을 찍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점들을 찍었을 때 이것이 중심까지 거리가 x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체 영역의 넓이분의 파이 10의 제곱분의 일어날 영역의 넓이겠죠. 그렇죠? 기하학적 확률에서 배우신 거랑 똑같죠? 파이 x 제곱이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x에 10 넣어주면 전체 영역의 넓이가 1, 즉 확률에 대한 얘기인 거 맞죠? 만약에 x에 10 넣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p 0부터 x가 10 이하일 확률, 당연히 원 안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1이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건 확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에 따르면 0이 나올 확률은 0이었죠. 그쵸? 그리고 10이 나올 확률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하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0부터 10까지 이게 확률 밀도 함수이다 라고 하면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전체 영역 넓이가 1이겠죠. 그렇죠? 이 전체 영역 넓이가 1일 거예요. 자, 그런데 0부터 x까지 영역의 0부터 x까지 영역의 넓이가 확률인데 그 넓이가
곧 100분의 1x 제곱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런 뜻이에요. 인티그럴 0부터 x까지 fx dx가 0부터 x까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확률과 같다. 100분의 1 x의 제곱과 같다. 따라서 양변을 미분하면 fx는 50분의 1x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50분의 1은 확률을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즉 이 문제를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것을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확률 밀도 함수 fx라고 하였을 때 이런 전제 조건의 문제가 나온다면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랬을 때 f 1의 값을 구하라. 뭐 이렇게 나온다면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자체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얘기는 뭐 수리논술이나 이런 경우에도 여러 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고난도 확률 밀도함수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